안녕하세요, 캔들여신입니다. 2월 19일 오전 7시 17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현재 66.2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지난 영상 업로드할 당시보다 약간 더 빠졌다가 반등 왔고 이후 해당 반등 모두 다 되돌려버리는 하락 움직임 나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 변곡 가능한 구간들 다 잡아드렸었는데 해당 흐름 복귀하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비트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도 정말 중요한 변곡 구간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7K에서부터 이렇게 빠르게 쭉 내리 하락할 때 63K 중반부터 62K 초반 라인 때까지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오렌지 구간에서부터 상승했지만 강력한 저항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72K에서 이렇게 하락 움직임 나오던 이때 당시 제가 지난 영상을 올렸었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지 65K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64K 초반까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지지가 어디였냐면 여기였죠. 65K 여기였고 이 아래로 64.2K가 여기 아래 있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위에 66K쯤에 제가 잡아드렸었는데 근데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위에서 천천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66K 있던 지지를 65 여기로 변경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캔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빠지면서 지지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던 65K 부근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 보면서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었죠. 보시면은 지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구간 그러니까 65K 노란색 선 부근에서 반등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점은 64K 초반 지지가 더 중요했다는 점 그러니까 여기 65K보다 여기 64.2K 여기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더 중요했는데 여기를 터치하지 않고 올랐다는 건 64.2K도 터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65K도 보시면은 확실히 터치는 하지 않고 여기서 뜬 상태로 그대로 상승하기 시작했죠. 이런 움직임 자체가 다음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비트가 이렇게 오르기 전에 65K를 정확하게 찍었다면 혹은 이보다 더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64.2K 여기까지 확실하게 터치를 해줬다면 정말 의미 있는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반등이라 하면 72K를 넘어 올라가는 반등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 72K 부분에 정말 중요한 저항들이 대거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뚫기가 쉽지가 않은 구간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맞고 쭉 빠졌었던 게 보이시죠. 이렇게 쭉 빠졌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갈 때도 제대로 된 지지를 밟지 않고 이렇게 오른다는 건 결국 어느 정도 구간을 추가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남겨드린 텔레그램 보시면 이때 당시에 지지랑 저항을 잡아드렸죠. 주말간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 상승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밑으로 빠지지 않고 여기 노란색 네오박스 있죠. 68.35에서 67.8K 여기 지키면 70K 터치하러 가는 그림 열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지부터 저항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항으로 70.4에서 70.8 여기 있죠. 여기를 잡았습니다. 본격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72K 위에 여기 위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는 하락 움직임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하고 72K 올라가기 전에는 하락 움직임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하고 72K 가기 전 가장 중요한 저항이 70K 초반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70.4에서 70.8K 저항을 잡은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텔레그램을 이 음봉 나오고 있을 때 올려드렸거든요. 이 움직임 보시면 쭉 치고 올라가면서 제가 여기 잡은 70.4에서 70.8K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해당 저항 구간 터치하죠. 장대 양봉 나왔지만 추가로 상승하지 못하고 음봉 내리면서 조정 오기 시작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움직임까지 보고 제가 텔레그램에 이렇게도 남겨드렸었는데 보시면은 70K 터치했죠. 여기 70K 터치. 지금부터 69K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키면서 그리고 69K 지키면서 좀 더 고점 높이는 그림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고점 높일 수 있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점 한 차례 더 높인 후에는 주의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어서 지지 저항선 약간 수정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렸었는데 기존에 잡은 구간 위주로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단기 반등 이어가기 위한 지지 69K 주요 저항으로 70.4에서 70.7을 잡았습니다. 이때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서 70.9에서 71K 초반까지는 윗꼬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보다 고점 한두 차례 더 올린 후부터는 변곡이 생길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여기가 단기 반등 이어가기 위한 지지 69K과 정말 중요한 저항 70.4에서 70.7K 윗꼬리 가는 구간 여기 70.9에서 여기 71K 초반입니다. 이 움직임 보시면은 제가 잡아드린 구간 여기 잘 딛고 추가 상승 나오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제가 윗꼬리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70.9K 터치했습니다. 이후 고점 한 번 더 올리고 이내 음봉 빠지기 시작하죠. 단기 반등 이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69K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한 하락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후 보시면은 계속해서 69K 넘기지 못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크게 오르는 듯 했지만 페이크였죠. 여기에도 저항이 있었고 여기도 저항 여기도 저항 그리고 여기도 저항 저항이 무려 4개나 있었습니다. 이후 큰 음봉 빼버렸고 재차 반등 시도하는데 제가 이 양봉 나올 때 힘있는 양봉으로 보이죠. 이 양봉 나오고 있을 때 텔레그램 이렇게 남겨드렸어요. 일전에 미리 잡아드렸던 70.4에서 70.9 여기죠.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아래로 쭉 빠지기 시작했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69K도 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69K가 저항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힘있게 양봉 치고 오르는 듯 보이지만 69K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움직임 어떻게 됐을까요? 보겠습니다. 약간 더 치고 오르는 듯 하죠. 그런데 여전히 69K를 넘겨서 마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쭉 빠졌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 중요 지지를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흐름 예상할 수 있겠다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올지 반등의 예상 종착지를 미리 말씀해 드렸어요. 그쵸? 그리고 움직임도 이때 당시 이미 해당 고점보다 한두 차례 정도 더 올린 후부터는 한 번, 두 번 올렸죠. 이후부터는 변곡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고점 더 올리고 쭉 빠졌죠. 여기서 숏을 못하신 분들은 여기 69K 아래로 빼버렸을 때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큰 음봉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숏타점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 잡아드렸으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타셨다 하더라도 최대 7%, 중간에 69K에서부터 타셨다고 하더라도 4.5%가 넘는 숏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 여기에서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쭉 반등 와서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린 대로 빠졌고, 이후 추가 상승할 때 72K 정말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번에도 여기서 숏타점 미리 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나 지지저항선 잘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큰 하락장 속에서도 괜찮은 수익률 얻어가실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텔레그램에 이렇게 남겨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딥시크 V4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다들 이번 주에 공개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 1월, 2025년 1월에 딥시크가 처음 발표된 이후 미 증시가 충격파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경우 기간 설정에 따라서 최대 16에서 20%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에도 딥시크발 하방 움직임을 예상해 둬야겠다는 말씀 드렸어요. 17일이나 18일쯤으로 예상됐던 딥시크 발표가 아직 나지 않고 있죠. 예상과 달리 이번 주에 발표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염두에 둬야 되겠고, 대외적인 상황을 차치하고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17일날, 그러니까 그저께 이 텔레그램을 남겨드렸는데 66K 부근에 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66.2를 말씀드렸죠. 66.2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 흰색 선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66.2K를 뺀 상태로 캔들이 4시간 봉이 종가 마감을 했죠. 디테일하게 다시 분석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저는 이 음봉 캔들보다는 조금 더 저점을 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뺐을 때 빠르게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66.2K 위에서 캔들이 안착을 시키면, 그러니까 최소 1봉으로 종가 마감을 한다고 하면 단기 조정이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다, 66.2K를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더 빠질 가능성을 열어둬야겠어요. 그 다음은 어디냐,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지입니다. 63K 초반에서 62K 후반이에요. 여기 어디냐면 일전에 97K 때부터 큰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이 하락이 멈추기 시작한 곳이 바로 63K 초반에서 62K 후반, 이 주황색 라인이에요.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터치하러 올 가능성이 있고, 여기 저점을 갱신하러 내려가느냐, 그 여부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움직임, 그리고 큰 하락을 견인하는 재료가 뭔지에 따라서 나스닥 움직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하지만 일단은 이 저점을 내리기 전에 63에서 62K 초반,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지, 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잘 받고 저점 갱신하지 않고, 여기 저점 갱신하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동상으로는 일단 여기 상계 파동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의 그림으로는 여기까지 비파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비파가 이런 식으로 63K 때까지 좀 더 깊게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63K 때까지 비파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다음 10파는 63K까지 빠지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제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여기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이전 단기 고점인 72K를 넘겨서 올라가는 이 흐름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가 버린다.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이건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확장 플랫을 그리는 등 조정파 진행 가능성을 가장 높게 두고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빠져서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여기 97K에서부터 시작된 큰 하락 조정의 마지막 5파라고 보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흐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5파가 진행되기에는 4파 조정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4파 반등 조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주 시나리오고, 이후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하락을, 마지막 하락 파동을 보인 후에 제대로 된 상승을 이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 직전 저점 빼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63K 때까지 빠졌다가 갈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저점도 뺐다가 갈 수 있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하시겠지만 차트에서 시나리오는 그저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어떤 움직임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시나리오가 맞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 아니다, 이 시나리오가 맞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여기서 변곡이 나와야 되고 이 저점을 더 이상 빼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변곡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맞으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중요 변곡들을 다 뚫고 내린다는 데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아래쪽에 정말 중요한 다른 변곡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변곡점들을 제가 매번 영상에서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미리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맞고 틀리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 분석을 통한 매매는 언제나 대응의 영역이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결국 이 세 시나리오 모두 반등이 올 거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든 결국 반등은 올 거고, 각각의 중요 변곡 구간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게시물 잘 체크해주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상황 보면서 디테일한 지지나 저항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제가 비트 차트 볼 때 같이 보는 차트들이 다른 게 몇 개가 있는데, 뭐 테더 차트라든지 이더리움, 리플 등등 알트들 몇 개랑 MSTR 주식 차트, 미정 차트죠. 그리고 서클 보고 있는데, 일단 테더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도 8.5 정도의 저항이 있다고 했죠. 만약에 이번에 비트가 크게 빠지면 테더는 크게 오르겠죠? 그럼 다시 8.5가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잘 체크해 두시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비트가 빠지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많이 빠질 거고, 얼핏 봐서는 1780 라인대 여기에 중요한 지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좀 더 분석을 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서클이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직 저항이 갇혀있긴 한데 뚫어내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얘도 조만간 지지저항선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도로 손절선 끊고 20% 정도 볼 수 있는 라인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손익비라든지 저항 지지 구간 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공유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2월 19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캔들 여신이었습니다.